안녕하세요. 힐링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은퇴 이후 무료함과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는 마음이 들도록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취미들을 사례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38년 동안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처음 2달 동안이 인생에서 가장 달콤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도 하고 친구들과 오랜만에 소주잔도 기울였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요. 텔레비전만 켜놓고 리모컨만 돌리다 하루가 갑니다. 박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퇴직 후엔 자유를 얻은 줄 알았는데 막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감정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이건 박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60세 이상 인구 중 70%가 퇴직 후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면서 삶이 바뀌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변화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노후 준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부분 노후 준비하면 경제적인 부분만 떠올리죠.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돈은 많지만 가족과 단절된 사람, 건강이 나빠 병원만 다니는 사람, 혹은 친구 한 명 없이 혼자 밥 먹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삶의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몸, 마음, 관계, 시간의 균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왜 취미가 행복을 만든다고 할까요? 은퇴 후엔 일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살아있다고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취미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삶의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감정이 자존감을 지탱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좋아서 스스로 하는 일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취미의 시작입니다. 첫째로 자전거 타기입니다. 요즘 60에서 70대 부부 사이에서 조용히 인기 있는 취미가 바로 자전거입니다.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중고 자전거 한 대, 물 한 병, 그리고 약간의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70대 부부는 주말마다 아침 8시에 집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집 앞 하천길을 따라 천천히 10km 정도 도는 게 전부입니다. 자전거 타면 신기하게 대화가 늘어요. 걸을 땐 숨차서 말이 안 나왔는데 자전거는 같이 타면서 이야기하기 좋거든요. 햇볕 아래에서 비타민 D도 충전하고 하체 근육도 강화되며 무엇보다 둘만의 시간이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부부 갈등의 절반은 대화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함께하는 취미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라고 합니다. 둘째, 은퇴 후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식물과의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방울토마토, 상추, 허브, 고추. 어렵지 않은 작물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물을 주고 새순이 자라나는 걸 보면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70대 김모 씨는 은퇴 후 우울증을 겪었지만 베란다에서 상추를 키우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상추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니까 나도 뭐라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식물을 돌보는 행위는 심리학적으로도 정서 안정과 자존감 회복에 효과가 큽니다. 게다가 수확한 채소를 밥상에 올리면 스스로의 삶이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셋째, 천천히 걸을수록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등산은 여전히 인기 많은 취미입니다. 하지만 무릎이 약한 분들에겐 오히려 부담이 되죠. 그래서 요즘은 걷기 여행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둘레길, 순천만, 안동 낙동강길, 통영 동피랑길. 걷는 길은 전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70세 박 모 씨는 매일 오후 4시 버스 한 정거장 거리의 호숫가를 걷습니다. 걷는 동안엔 생각이 정리되고 걷고 나면 저녁밥이 더 맛있어요.
걷기는 단순하지만 우울증 예방, 심혈관 건강, 수면 개선에 탁월합니다. 특히 1시간 산책은 항우울제 한 알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넷째, 그림이나 캘리그라피의 취미를 가져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두렵다고요? 그럴수록 더 도전해보세요. 캘리그라피, 수채화, 색연필화 같은 취미는 손의 감각과 집중력을 유지시켜주며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글씨를 쓰다 보면 하루가 너무 짧아요. 캘리그라피를 배운 68세 윤 씨의 말입니다. 윤 씨는 손주 생일마다 직접 엽서를 만들어 보낸다고 합니다. 그 정성에 손주들이 감동해 할머니 글씨 최고야 라는 말을 남겼다네요. 이처럼 예술적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자기 표현의 통로이자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창구가 됩니다. 다섯째, 배움의 즐거움을 가지면 뇌는 70세에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배우는 걸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하며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배움의 두 번째 황금기입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 시냅스가 생기며 오히려 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기 배우기, 컴퓨터, 스마트폰, 요리, 노래 등 무엇이든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치매 예방은 물론 정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구의 이모 씨 72세는 주민센터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친구들과 소규모 공연팀을 만들어 복지관에서 무료 공연을 다닙니다. 누군가가 내 연주를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처럼 배움은 젊음을 연장시키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섯째, 재능 기부로 나눌 때 삶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공허한 이유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경험은 여전히 사회가 필요로 합니다. 학교, 도서관, 복지관 등에서는 시니어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리, 바느질, 글쓰기, 악기 등 본인이 조금이라도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운 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내 삶도 다시 빛난다. 이 말은 실제로 많은 봉사자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커뮤니티 취미로 함께할 때 즐거움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취미는 행복 호르몬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합창단, 동네 사진 모임, 시니어 독서클럽, 손뜨개 동호회 등 조금만 찾아보면 우리 주변엔 정말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시니어 카페 모임이 인기입니다. 주 1회씩 카페에 모여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는 방식이죠. 그 속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인생의 활력을 되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취미를 꾸준히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매일 1시간씩 해야지보다 오늘 10분만 해볼까? 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 사진이나 일기로 기록하고 가족, 친구, SNS 등에 올리며 소통하면 성취감이 커집니다. 70세 이모 씨는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때 복지관의 그림반을 우연히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선 하나 긋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림 전시회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땐 세상 근심이 사라져요. 이제는 매일이 기다려집니다. 이처럼 작은 취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여정, 그게 바로 인생 이막의 진짜 의미 아닐까요?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고 남은 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친구분들,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은퇴 후 친구 관계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